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굉장히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프면 정말, 이거는 시험 기간에 아프면 정말 최악이잖아. 그래서 진짜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좀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확실히 쓰면은 확실히 감기 걸리는 게 확실히 줄어들긴 하더라고.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우리는 시험도 보고 공부가 중요한 편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나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은 데는 다니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8쪽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78쪽. 여기 파트 이제 우리가 물질의 규칙성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이제 광물들,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 있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화합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소재,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선생님이 좀 말이 끊기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78페이지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각.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뭐가 가장 많죠?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철산규마 기억하면 돼요. 철산규마, 규소, 마그네슘. 철산규마, 규소, 마그네슘. 이게 지구를 구성하는 성분은 가장 많은 건 누구냐면 철이에요, 철. 왜냐면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될 때 여러분 마그마의 바다 기억하세요? 지구가 처음에는 막 그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했잖아, 지구에. 지구에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막 하면서 지구가 처음에 엄청 뜨거웠죠. 온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지구의 상태가 무슨 상태였냐면 액체 상태였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많은 여기에 이제 철도 존재하고 산소도 존재하고 했을 텐데 액체 상태가 되면서 여기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됐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이때 밀도가 큰 밀도가 큰 물질들, 액체 중에서 밀도가 큰 물질들은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밀도가 큰 철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안쪽에는 누가 자리 잡았다? 바로 철과 니켈 같은 밀도가 큰 물질이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는 철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각 있죠, 지각. 자,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지구의 겉부분이 지각이에요. 지구의 겉부분 여기. 이 지각을 구성하는 건 철은 지금 없죠. 철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거는 철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바로 지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누가 가장 많냐면 산소, 규소 순서로 많아져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건 가장 많은 건 누구다? 산소. 네. 그 다음에 누구다? 규소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음. 순서대로 하면은 산규알철, 카나크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다음에 카나크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여기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는 거 어디에? 지각에. 자, 그렇다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인데 암석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물을 무슨 광물이라고 하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다. 그래서 이 광물을 우리는 규산형 광물이다. 이런 광물들이 규산형 광물들이 지구를 구성하는 암석들, 지각을 구성하는 이 암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2%는 대부분 전부 규산형 광물이다. 왜? 규소와 산소가 많으니까. 규소와 산소가 많으니까 규산형 광물이 많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우리 인간이나 동물 같은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게 되면은 구성 물질 자체는 물이 가장 많아요. 70% 정도가 우리 인간에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순서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물질이야, 물질. 물질은 물, 단백질, 지질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탄소 화합물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질량 비로 따졌을 때는 산소와 탄소, 산탄수질 해가지고 산소와 탄소로 우리가 생명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좀 조심할 것이 산소와 규소가 지각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고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건 철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산용 광물. 이게 이제 우리를 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 음. 규산용 광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소와 산소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광물을 규산용 광물이다라고 했었죠. 아, 우리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자, 주기율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우리가. 자, 주기율표는 족이 있죠. 족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있어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족이 의미하는 건 뭐였지? 바로 원자들의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를 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로줄은 우리가 주기다라고 해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 6, 7주기까지 있는데 요 세로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로줄은 주기라고 했었죠. 자, 그때 14족에 있는 여기 2주기에 있는 이 물질이 바로 뭐였죠? 바로 탄소면 탄소. 원자번호 6번인 탄소예요. 그러니까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는 구조죠. 첫 번째 kop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6개라고 했나요, 내가? 4개가 있는. 원자가 이제 4개가 있는 바로 어, 원소가 바로 누구다? 탄소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옥텟이라는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쪽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잖아. 그치? 탄소는. 그래서 총 8개의 전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4가지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음, 결합을 4군데 할 수 있다는 게 탄소고. 바로 이 탄소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탄소 밑에 규소가 있는 거죠. 규소는 껍질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3주기니까 3개가 될 것이고, 3개가 될 것이고 마지막 껍질에 얘도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규소도 뭐냐면 결합은 어떻게 한다? 탄소하고 똑같이 4군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씩이다? 4개씩이다. 결합은 4군데서 한다. 그러니까 요 규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려면요. 우리가 탄소가 가장 단순한 탄소의 산화수소화합물은 뭐였어요? 메테인이었잖아. 4군데 결합을 하면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테인이 구조를 했던 것처럼 규소도 똑같아요. 규소도 산소와 결합을 하는 규산형 광물을 만들게 되면 규산형 광물을 만들게 되면은 위에 있는 탄소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긴 이런 사면체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았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규산형 광물의 기본 골격은 바로 뭐다? 이런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산소들을 나중에 이게 옆에 있는 규소가 또 공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런 규산형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소 역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고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게 사면체 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사면체, 정사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규소 하나와 산소 4개가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 결합. 그 우리는 공유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규산염 사면체에서 우리가 SiO4라고 하는 것은요. 2-라고 하는 음전하를 갖고 있는 이온이다, 이온 물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규산형 광물은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나올 건데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규산형 광물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총 5가지 구조가 존재하는데 독립형이 존재하죠. 자, 독립형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것처럼 그냥 규산형 삼연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 보니까 공유 결합하는 산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규산형 삼연체 여기에 또 다른 규소가 얘를 산소를 같이 공유하는 산소가 존재하냐 이 말인데 독립된 애는 이런 게 필요 없죠. 자기 혼자 있는 거니까 공유 산소가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규소와 산소의 개수의 비가 가장 단순한 이런 비니까 쉽죠. 쉬워. 그쵸? 뭐야?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가 결합을 하고 있다? 4개가 결합을 하고 있다. 자, 독립형의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독립형이 가장 단순한 규산형 광물의 구조가 되겠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산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Si 규소와 산소의 결합 그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4예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단사슬이 되면은 이 규산형 광물 하나하나가 요런 여기 있는 규산형 광물 하나가 옆에 있는 규산형 광물하고 산소 하나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삼연체가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또 다른 규산형 광물이 또 하나를 공유 결합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산소를 공유하는 거지. 이걸 공유 산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씩을 아래에 있는 놈이 위에 걸 하나씩 공유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규소와 산소의 비가 공유하는 산소를 빼주면 순수하게 하나로만 봤을 때는 1대 3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사슬 이 사슬이 두 개가 연달아 연결된 게 복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판 모양이다, 판상 구조다, 그 다음에 그물 모양이다, 망상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잖아. 자, 복잡해지니까 더 단단할까요? 약할까요? 단단하지. 풍화에 강하겠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공유산소는요. 아까 독립형일 때 공유산소가 없다 했잖아. 여기서부터 1개, 2개, 3개, 4개로 늘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4개로 간다. 그 다음에 규소와 산소의 이 결합 개수의 비가요. 여기 좀 복잡하잖아. 이건 볼 필요 없고 여기 마지막만 보란 말이죠. 1대 4에서 1대 3에서 1대 2로 갑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1대 3과 1대 2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독립형엔 누가 있다? 감람석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줘야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떤 거 네, 지금 단사슬에서는 공유 산소수를 1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단사슬에서는 여기 공유 산소가 이 녀석, 이 A라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위쪽에서도 공유 하나 했고 아래쪽에도 공유 하나 했으니까 2개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2개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애 거 하나를 요 아래에 있는 애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 거라고 보는 거야. 공유한 거를. 그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애 여기 공유된 거는 또 얘 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 있는 애는 그러니까 2개가 되겠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애를 제외하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줍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문제집에 공유 산소가 2개라고 되어 있는 건요. 어, 반사수 구조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원소 입장에선 2개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로 봐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 단사슬이 몇 개냐, 공유산소가 몇 개냐, 이렇게는 물어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복잡성 때문에, 예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건 또, 단사슬에는 휘석이 존재한다. 복사슬에는 각섬석,
판상에는 흑운모, 망상에는 석영, 장석이 존재한다. 이거를 좀 우리가 헷갈려 하는데, 일단 우선 여러분, 우리가, 네,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 자꾸 화면이 이걸 가려가지고. 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판상은 우리가 좀 쉽게 알고 있죠. 우리가 판상은 흑운모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고 얇게 얇게 펴진다 그랬으니까 판상 구조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그러면 잘 해요. 그다음에 가장 복잡한 이 망상 구조는 석영과 장석이라는 것도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는 편이야. 이 석영이라는 게 수정이잖아, 수정. 이게 수정, 예쁜 수정 있잖아요. 투명한 수정. 이게 석영이거든. 그래서 석영과 장석은 굉장히 복잡한 망상 구조다. 흑음모는 판상구조다. 요건 여러분이 잘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독립형에서부터 복사술 구조가 좀 헷갈리거든, 우리가. 자, 여기만 우리가 암기를 좀 필요하잖아, 그치? 독립형에는 감남석이 있고, 단사슬에는 휘석이 있고, 복사슬에는 각섬석이 있다. 헷갈리거든. 이게 항상 헷갈려요. 감남석이 뭔지, 각섬석이 뭔지. 자,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음. 감기에 심하게 걸려. 아까 우리 건강 챙기라고 했잖아.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 독감에 걸려서 학교 다니다가 복학을 했어요, 다시. 독감으로 좀 쉬다가 다시 복학을 했거든. 그래서 짧게 줄여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네.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그냥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주시고, 선생님처럼, 이거 외우는 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세요.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항상 어렵게 하는 거야. 정말 복잡하죠. 자, 한 장 넘겨보면, 웬만하면 선생님 내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규사능 과목의 특성. 요것도 이제는 난이도를 높일 때는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건드리신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것까지 건드린다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방금 했듯이, 자, 봅시다. 독립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반사슬이 있었고, 복사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망상이 있었잖아. 기억나요? 자,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한상흑음모, 망상, 석영과 장석하니까 딱 지금 순서대로 나온 거거든, 지금 여기에. 어, 나왔죠? 나온 다음에 이 풍화도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이것만 외워두면은, 풍화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풍화에 강하다. 왜냐면 더 단단하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해될 거고요. 이제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쪼개짐과 깨짐인데, 쪼개짐은 어떤 방향성이 있게 떨어지는 거를 쪼개짐이라고 하죠. 깨짐이라는 건 방향성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깨지는 걸 깨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깨짐을 기억해주면 좀 편해요. 감남석과 석영은 안 이쁘게 떨어진다. 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쪼개집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쪼개짐인데, 흑음모는 판상이니까 한 방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흑음모는 판상이니까 한 방향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두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외우는 도움이 좀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정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 그치? 여기서 결정형은 흑음모는 얇은 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섬석은 긴 기둥이다. 이거 나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까지 건드리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는 답을 고를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보통은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화합물인데, 탄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했죠? 4개다 보니까 결합을 몇 군데서 할 수 있다? 최대 4군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끼리 결합을 하나 하는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탄소끼리 결합을 2개 하는 걸 이중 결합이라고 하고, 탄소끼리 결합을 3개 하면 삼중 결합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단일 결합을 한 탄소다 그러면 나머지 결합할 수 있는 팔은 3군데씩이겠고, 이중 결합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씩 결합할 수 있겠고, 삼중 결합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씩밖에 결합을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이 일렬로 쭉 이어진 건 사슬 모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슬에 가지가 붙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리를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이냐 가능합니다. 사중결합은 없어요. 삼중결합까지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앞에 부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3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어이구, 어이구. 3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지구와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원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구하고 지각을 구성하는 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었죠. 주의하시고. 자,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누구였다? 지구 중심에 있는 철이다.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누구였어요? 산소였었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건 누가 가장 많다? 철, 산, 규, 마 순서예요. 철산규마 지구는. 자, 그 다음에 지각은요. 산규알철 카나크마라고 했죠. 산규알철 카나크마. 따라서 A는 철이고 B는 산소, C는 산소, D는 규소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A와 B는 금속이냐? B는 산소니까 산소는 비금속이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고. A와 C가 같은 게 아니라 B와 C가 같은 원소고 지구 중심에 많이 존재하는 게 바로 철. 답은 3번 되겠고. 자, 이렇게 융합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4번처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 생성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별의 생성 과정에서 이걸 또 이 앞에 부분이랑 연관지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별의 생성 과정에서 태양하고 비슷한 주계열성이 마지막에 이 적색거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중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의 원소가 누구였었죠? 탄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철까지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 따라서 D는 규소니까 규소는 최소한 탄소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규소는 여기 철 이전에 만들어지는 게 규소예요. 그래서 규소까지 만들어지려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애들을 이 질량을 가진 애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지구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자, 원소의 비율이 지금 지구와 지각이 달라요. 지구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났다? 별이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지 지구는 별이 아니거든요. 자,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다? 바로 마그마의 바다에서 밀도가 큰 철이 지구 중심으로 마그마의 바다 시기에 지구 중심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4번, 5번 보기처럼 이렇게 앞단원에서 가져와서 이 문제를 같이 짬뽕시켜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앞단원을 함께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3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규사님 3면체예요. 자, 그럼 규사님 3면체에서는 여기 A가 누구다? 바로 규소다. 원자 가전자 몇 개? 4개. 그래서 결합을 4개 했다. 3면체 구조라고 했다. 규산염이니까 나머지는 누구겠다? 산소겠다. 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규산염 광물의 SiO2는 아까 양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음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네, 음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2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성이 항상 자연계는 이렇게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물속 이외의 자연계에서 따로 존재하는 건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하가 0이 되게끔 중성이 되게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2 플러스짜리, 2 플러스짜리 뭐 금속들이 여기 달라붙습니다. 뭐 알루미늄이 붙을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이런 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얘하고 얘가 함께 규산염 광물 속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암석의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색깔들이 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자, A는 뭐 누구다? 규소다. 규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렇죠. 맞다. 자, 이 둘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이
자기 전달 내주고 있는 거죠. 자, A는 지각이 가장 많은 원소다. 지각이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였어요? 산소였죠. 지각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산규, 알철, 카나크마, 산규, 알철까지는 기억을 해주자. 음. 자, 규산염 사면체 간에 산소가 공유되죠. 그러면서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맞고요. 네. 정기적으로 양전할 뛰는 것이 아니라 음전할 뛴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판단할 수 있겠네. 되시죠? 잘했습니다. 나머지 문제 비슷하거든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규산형 광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음, 이제 괴롭힐 수 있어, 우리를. 이게 글로 나오는 게 성분이 상당히 좀 약하잖아. 국어 시험처럼.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분 시간 주고 같이 풀어볼게요. 음,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서 정답을 올려보세요.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막 앞에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앞에 막 넘기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넘기면서. 앞에 넘겨서 막 그 앞에 했던 내용을 보고 있을 텐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답 찾기는 그렇게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흑음물을 구성하는 규산염 삼연체는 이미 얘는 음이온이라고 했죠. 2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과의 결합을 하는 거죠. 양이온과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SiO4는 2-지만은 다른 것과 함께 또 결합한 흑음모 같은 경우는 또 2-까지는 아니고 또 1-거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산화 삼연체는 음이온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양이온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런 거 딱 나오면은 규산화 광물 나오면은 표를 먼저 딱 그리세요. 표를 그려서 5개를 그려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음, 무슨 형? 독립형. 음, 독감에 걸려서 다니다가 못 가겠어요. 세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야? 한상구조하고 망상구조. 그건 뭐 있었고, 석영과 장석이 있었잖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진다. 공유하는 산소가 0에서 1, 2, 3, 4 증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은 음, 우리가 3번 같이 공유하는 산소는 흑음모가 희석보다 많다는 거 여기서 딱 금방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장석은 3차원적으로 결합해서 풍화에 강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니까 답 찾는 게 쉬워요. 그래서 4번 아니면 2번 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6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기 디귿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상이죠. 이런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서로 다른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다. 딱 보니까, 독립형부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알 수 있고. 자, 기억을 보면은 A는 규소와 산소만으로 광물을 이룬다. 자, 선생님, 당연히 맞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건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규소와 산소만으로 된 독립형
구조다라고 하는 건 맞아. 하지만 광물을 이룬다 했잖아. 자, 아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면 우리는 항상 전하량이 중성인 전하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자체는 이미 몇 마이너스라고요? 2 마이너스라고. 따라서 여기에 다른 양이온이 함께 결합된 구조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만으로 광물을 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양이온이 함께 결합되어서 이온 결합 물질의 형태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틀렸다.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깨지는 성질이 있고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아까 우리가 깨지는 성질이 있는 거 A하고 여기 2에서 석영 깨지는 성질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자고 했잖아. 그쵸? 따라서 맞는 거. 자, 디귿도 볼게요. 산소 원자수분의 규소 원자수의 비. 어떨까요? 공유하는 산소 원자가 많아질수록 어때요? 공유하는 비율이 많잖아, 산소가. 그쵸? 음.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얘를 우리가 SiO4다라고 한다면요. 얘는 SiO3, SiO2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공유하는 산소를 빼주면 그 하나의 원소만 생각을 해주면 SiO3, SiO2 이런 식으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줄어간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규산염 물질에서는 산소의 개수는 공유하는 건 빼주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거든. 따라서 산소 원자수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A에서 E로 갈수록 이 전체는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SiO4가 가장 산소가 많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된 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SiO4에서 SiO3, SiO2 이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리을 받고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네, 좀 어렵죠? 자,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했습니다. 자, 탄수화물 넘어가 볼게요. 344번.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의 결합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슬이 중요하냐, 가제가 중요하냐. 이거 화학이나 이런 데 고등화학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물어본다. 음, 사슬 다음에 일자로만 구성되면 사슬이고 사슬 다음에 이렇게 가지치기 한 게 가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리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중결합, 이중결합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보게 되면은 가가 사슬 모양이 아니라 가지 모양이고요. 산소 원자는 네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지진 않죠. 원자과 전자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사중결합 같은 건 못한다. 답은 4번 되겠어요.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거 알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347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단백질 구조하면서 나오긴 할 건데 포도당과 단백질이 나왔는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도 탄수화물일까요? 아닐까요?가 중요한 거지. 탄수화물일까 아닐까? 탄수화물이 맞다. 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하나만이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모두 탄소화물이다. 맞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탄소는 사슬의 골격을 이룬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리를 이루고 있죠. 포도당은 고리 형태고 나가 사슬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슬과 가지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틀렸고요. 자, 탄소는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유기물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기물이라고 했을 때 유기물은 보통 탄수화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자, 348번 볼게요. 탄수화물은 이제 화학과 연계돼 가지고 화학을 잘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8번을 보게 되면 자, C2H4인 탄수화물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탄소가 수소하고만 결합한 물질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탄화수소는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가 메테인이죠.
자, 메테인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었죠. 자, 두 번째 탄화수소는 탄소 2개에 수소가 6개입니다. 얘는 탄소가 2개에 수소가 6개죠. 탄소가 3개면 어떡할까요? 8개예요. 선생님 어떻게 안 보고 이렇게 잘하세요? 나는 잘 알지. 왜냐?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거야. 규칙성이 있어요. 자, 규칙성 찾아봤나요? 탄소가 하나, 2개, 3개가 되면요. 탄소가 하나, 둘, 3개 늘어가잖아. 탄소가 하나, 탄소가 둘, 탄소가 3개 늘어가잖아. 그러면 수소만 있다고 전제하면요. 수소는 항상 몇 개가 있냐면 탄소가 N개면 수소는 항상 그거의 2배 플러스 이만큼 있어요. 왜냐? 위아래로 2개가 있고요.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에 위아래로 2개가 있기 때문에 2n. 그 다음에 양쪽에 2개 있어서 플러스 2. 자, 탄소가 2개면 2n 플러스 2. 탄소가 3개면 탄소 3개 곱하기 2에서 6개 플러스 2. 되시죠? 그래서 탄소가 n개면요. 수소는 2n 플러스 2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 결합을 하고 있던 여기서 이중결합이 되면요. 수소가 몇 개가 줄어들어요? 수소가 2개가 줄어들어요. 왜요? 여기에 있던 수소 2개가 없어져야 얘들이 여기서 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되면은 탄소가 2개가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탄화수소라고 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는 탄소가 N개면 다 단일 결합이다 그러면은 탄소는 2N 플러스 2개만큼 있다. 무슨 결합일 때? 전부 단일 결합이면. 이게 기본 구조다. 이 기본 구조에서 수소가 2개씩 빠지는 조건이 있는데 언제 2개씩 빠지냐? 바로 결합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탄소가 2개씩 빠지는 거예요. 자, 만약 삼중결합까지 갔다? 그럼 2개 더 빠지는 거예요. 또는 고리를 만들어도 결합이 2개 빠져요. 왜? 요 일자로 이렇게 있었을 때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소들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2개가 빠져요. 그래서 아, 탄소가 있을 때 탄소 간에 결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수소는 2개씩 빠진다. 기본 골격은 이걸로 해주고.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자, 탄소가 C2H4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바로 구조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본 골격을 떠올리세요. 탄소가 N개면 H는 몇 개라고요? 2N 플러스 2개라고요. 그러면은 탄소가 2개다라고 했으면 H 몇 개여야 합니까? 원래는 6개여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몇 개가 빠졌어요? 기본 구조보다 지금 몇 개가 빠졌어요? 2개가 빠졌네? 그럼 얘는 무조건 결합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누구 사이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가? 이런 애가 된 거지.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우리가 여기 보이지 않는 결합이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고등 화학에서도 굉장히 꿀팁이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메테인 분자 아니죠. 이거는 에텐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중결합 물질이다.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이 분자는 총 6개의 공유전성을 갖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곳이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공유전자쌍이 뭐냐면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가 있잖아요. 여기 수소가 있죠? 여기 수소가 있죠? 수소가 있죠? 수소가 있죠. 수소의 전자 하나와 탄소의 전자 하나가 지금 공유된 거죠. 수소의 전자 하나와 탄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탄소 전자 하나, 수소 하나, 탄소 하나.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 각각 자기 거 2개씩 이렇게 공유결합했기 때문에 단일 결합 하나마다 공유 전자쌍이 하나씩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다음 문제도 똑같은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겁니다.
탄소가 세 개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했고 사슬이라고 알려줬어요. 고리가 아니라 사슬이다. 이런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단소가 있는데 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알려줬어요. 자, 지금 가도 탄소가 3개고요. 나도 탄소가 3개예요. 자, 가도 탄소가 3개고 나도 탄소가 3개인데 탄소와 수소의 비가 3대 8이고 탄소와 수소의 비가 1대 2야?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도대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탄소가 3개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기본 골격을 떠올려라. CN이면 H는 몇이라고요? 2N 플러스 2라고요. 자, 그러면 탄소가 3개니까 탄소가 3이면 H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하고 있는 얘에서 만약에 결합이 하나 추가됐다면은 수소가 2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가 될까? C3H6가 되겠네. 그쵸? 봐봐요.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3대 8이네요. 탄소와 수소의 비가 얘는 몇 대 몇이야? 3대 8이에요. 근데 수소가 2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대 2가 되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사슬 모양이라 했으니까 탄소가 3개면 어딘가에 무슨 결합이 있다? 이중 결합이 있는 물질인 거죠. 이게 누구야? 이게 나가 되는 거고요. 가는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애가 가잖아. 그치?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생긴 애죠. 따라서 가는 이거고 나는 이거다라는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가고 얘가 나다. 음. 이렇게 못 찾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기본 골격 3개짜리다 그러면은 C3H8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소를 2개씩 빼보는 거죠.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가에는 수소가 2개 안 빠졌으니까 가가 더 많겠죠? 맞고요. 니은 가는 단일 결합 맞죠? 나는 3중 결합이 아니라 2중 결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팁을 이용하면 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면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르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시죠? 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요거 탄소의 기본, 탄화수소의 기본식 CN에 H에 EN 플러스 E 기본을 기억해 주시고 결합이 하나 추가되거나 고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수소는 몇 개씩 빠진다? 2개씩 빠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재밌죠? 네. 자,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88페이지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되겠는데 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들은 누가 있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핵산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죠. 핵산에는 뭐가 있어요? DNA하고 RNA가 핵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탄수화물에서 기억할 거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의 3가지의 공통점은요. 전부 에너지원입니다. 얘들이 우리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포도당, 녹말 이런 애들이고 단백질은 헤모글로빈이나 콜라겐, 케라틴 등을 만들고 지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탄수화물의 차이점은 단위체가 중요한 건데, 단위체라고 하는 건 여러 개가 이제 모여서 이걸 만든다. 그 모이기 전에 기본 물질을 단위체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체, 이게 중요한 거죠. 탄수화물 구성하는 건 누구죠? 포도당이지. 포도당이 기본 단위체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어요? 20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는 이런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이다.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한다. 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우리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죠? 세포막에는 지질과 단백질이 같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 단백질막. 단백질도 물론 세포막의 주성분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핵산이죠. 핵산. 핵산은 좀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할게요. 핵산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줌으로 배설하는 겁니다. 단백질에서 나온 요소를 오줌으로 배설했던 거죠. 자, 기억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H2O니까요. 얘는 에너지원도 아닙니다. 얘도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과 무기업료는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 비열이 크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무기업료,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업료는 여러분들이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단백질 단위체 보겠습니다. 하나씩. 단백질 단위체는 뭐예요? 바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탄수화물인데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어, 한쪽에는 아미노기가 있고 한쪽에는 카복실기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카복실 가지고 있는 거를 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미노기와 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된 거죠. 음. 아세트산의 구조가 아세트산 CH3 COOH. 아세트산 똑같은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랑. 그래서 COH는 산, NH2는 아미노.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 붙어 있는 곁사슬의 종류가 20종류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얘 때문에 결정이 된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세 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아미노산이고, 이 아미노산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은 좀 이따가 우리가 구조식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날 때요. 아미노산의 한쪽에는 누가 있다고 했냐면 여기에는 NH2가 있다고 그랬잖아. NH2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COOH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얘는 여기에 NH2가 있을 것이고 얘는 이쪽에 COOH가 있겠죠? 그 중에서 둘이 결합을 하면요. 여기 아미노기에 있는 H하고 COH에 있는 OH하고 둘이 만나서 손붙잡고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게 바로 물이죠, 물. 이 물이 나가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NH와 남아있는 CO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지.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타이드 하면은 이게 뭐가 묶여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뭐 소화시키는 물질이 소화시키는 물질들끼리 이렇게 얽혀 있다. 이래서 펩타이드라는 말이 된 것이고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됐다. 우리가 폴리가 붙으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핵산입니다. 자, 핵산은 우리가 뉴클릭 엑시드란 말이야. 핵이 뉴클릭이죠. 뉴클리어에서 왔어요. 뉴클레익이 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뉴클레익. 자, 아까 산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엑시드야. 영어로 엑시드. 뉴클레익 엑시드 앞글자를 따면 이게 바로 N 뉴클레익 엑시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산은 줄이면 뉴클레익 엑시드예요. 그런데 핵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느냐 리보스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DNA냐 RNA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핵산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 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보게 되면 바로 요 가운데에 당이 있어요. 당. 가운데 당이 있죠. 요 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건데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리보스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인산이 붙어 있고 한쪽에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인산과 당과 염기가 붙어 있는 얘가 바로 핵산의 단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빈칸에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다?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때 DNA라고 하는 것은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인산, 오른쪽에 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리보스가 바로 디옥시리보스다. 그래서 요 단위체가 바로 DNA가 되는 거고 DNA 갖고 있는 이 염기는 네 종류가 있죠.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요 네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RNA 같은 경우는 모양은 똑같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당과 인산과 염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데 이 당의 이름이 바로 리보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한쪽에 인산, 한쪽에 염기 있는 거는 똑같다. 근데 염기의 종류가 좀 다르죠. 아데닌과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똑같은데 여기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다른 애가 붙었죠. 염기가. 이 염기의 종류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RNA와 DNA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냐, 리보스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염기도 타이민이 있냐, 유라실이 있냐,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RNA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였죠. 네. 그래서 얘들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은 누구랑만 결합했어요? 타이민하고 결합을 했죠. 네. 그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 둘이 실제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뭐냐면 수소 결합. 우리가 서로 다른 원자가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했어요. 공유 결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했다 그러면 수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과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동일하거든. 동일하니까 손잡은 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무극성 결합이라고 해. 똑같이 잡아당겨 줄다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루오린하고 수소하고 하면은 플루오린이 수소보다 전자를 잘 잡아당겨요. 세게 잘 잡아당기니까 이 전자 쌍이 원래는 가운데에서 손잡자 하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자 쌍이 플루오린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많이 뺏기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이쪽에 많이 뭉쳐 있고 수소는 조금 뺏기는 느낌이 돼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하가 수소 플루오린 쪽으로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가 돼요. 이런 공유 결합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극성이 생긴 분자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플로리랑 수소가 결합된 애들 이런 애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수소끼리 결합된 애들은요. 극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무극성 분자들끼리 근처에 있잖아.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까 약할까? 매우 약하다고요. 왜요? 전기적인 분리가 없거든. 근데 플루오린하고 수소 같은 애들은 또 다른 플루오린하고 수소가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니까 정전기적인 인력이 존재하잖아. 굉장히 강한 인력이 존재해요. 요런 인력을 우리가 강한 인력을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들 중에서 특히 가장 극성 분자들끼리 인력인데 굉장히 강한 인력을 따로 이렇게 수소가 전자를 잘 뺏기거든. 그래서 수소와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애들이 3명이 있어요. 플루오린, 산소, 질소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건 배경 지식이니까 이거는 통합과에서 물어보진 않을 건데 수소 결합이라는 건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수소 결합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뺏어가는 애들 플루오린, 산소, 질소가 있어요. 어, 요렇게 뺏어가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분리가 잘 되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플루오린과 수소가 있을 때, 또 다른 산소와 수소가 있을 때, 또 다른 질소와 수소가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잡아당긴 인력이 위에 있는 극성 공유결합보다 훨씬 더 강한 결합이 돼요. 이런 결합에 수소가 끼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을 특히나 강한 분자 간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다 그래요. 자, 주의할 거는 이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합이 아니에요. 수소 결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자 사이의 결합을 말해. 수소 결합은 뭐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자, 메테인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CH4. 얘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런 결합이 아니라 이런 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중에 하나인데 매우 강한 인력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이 핵산에서 보게 되면 DNA와 RNA에서 바로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결합으로 붙어 있는데 바로 이게 수소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데닌 타이민은 이렇게 두 개, 얘는 여기에 수소 결합이 세 군데 존재한다 이 뜻인데 두 개, 세 개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얘들끼리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네, 도움이 좀 되셨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물 단백질 DNA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유전 정보 저장한다. 당연히 뭐겠어요? DNA겠다. 자, 효소 항체 누구예요? 단백질이죠. 가장 비율이 높다 인체 중에서 바로 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골라주면 되겠죠.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단백질의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죠. 아미노산의 순서의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B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 단위체는 아미노산을 말하는 거죠. 자,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자, 물은 에너지원은 아니라고 했죠. 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여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뭐 357번 한번 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과 핵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아, 둘 다 우리 공통점 뭐였어요? 탄소화합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탄소화합물이었어요. 자, 기억 맞고요. 얘네들이 단위체가 있죠? 얘도 아미노산이 있었고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으니까 서로 뭐가 있다? 단위체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맞죠? 단위체의 결합이나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 있는 것이고 단위체가 아미노산인 것도 단백질에 있는 거니까 답은 기억과 니을만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신유형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350번. 자, 이 문제가 풀기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359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구성물질 A, C에서 특징, 기억 디귿의 유무를 요 세 가지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A, B, C가 누구라고 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은 탄소를 포함한다라는 보기가 있네. 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모두 무슨 화합물? 탄소화합물이에요. 따라서 탄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힌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이 바로 탄소를 포함한다라는 게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에너지원이 아닌 거는 뭐였어요? 핵산은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에너지원인 거는 몇 개여야 돼요? 두 가지여야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원 두 가지인 게 에너지원이니까 바로 두 개만 동그라미 쳐 있는 기억이 바로 얘가 되겠다. 그러니까 기억이 뭐다?
에너지원이다. 디귿이 탄수화물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이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B가 단백질인 게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에너지원인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누가 되는 거야?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고, 남은 애가 누가 되는 거다? 핵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데 지금 보니까 쉬웠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혼자 풀려고 보면은 의외로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나머지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36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아미노산의 구조 나왔네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기억은 무슨 기라고 했어요? 여기 무슨 기? 그렇지. 아미노기. 자, 여기 무슨 기? COH. 그렇지. 카복실기. 자, 안 헤어지는 친구들은 산소가 영어로 뭐야? 카본이야, 카본. 카본. 카본이 옆에 산소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네. 복 터졌네. 카복. 카복실기. 자,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자, 니은. 요거 이제 우리가 가지. 얘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정해진다라고 했었던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은 아미노기다. 그렇다. 니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죠. 자, 디귿이 다른 게 아니라 니은이 다른 종류 20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자, 36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X의 형성 과정 중 일부다. 자, 딱 보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아미노기랑 산기. 아미노기랑 카복실산. 얘가 누구다? 아, 아미노산이구나. 아미노산의 지금 종류가 지금 다르네요. 그쵸? 이렇게 다른 종류 아미노산 둘이서 만난다. 무슨 결합? 요 결합 아까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러면서 뭐가 빠진다고 그랬죠? 물이 빠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1번이 돼요. 네.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37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단위치를 딱 보고 이게 뭐다 떠올라야 돼요. 자, 이거 이름 뭐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우리가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죠? 하나는 DNA, 하나는 RNA. 자, DNA와 RNA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DN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RNA는 뭐를 가지고 있다? 리보스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인산의 종류는 어떻다? 인산의 종류는 똑같다. 인산의 종류는 똑같고요. 자, 여기 붙어 있는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각각 4개씩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그랬지? DNA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RNA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서 타이민과 유라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걸 유념하면서 보시면 여기 유라실이 나왔잖아. 유라실이 있으니까 얘는 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애겠구나. RNA의 단위체구나 라는 거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러시면은 자, RNA를 구성하고 있는 거다. 당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그냥 리보스다. 두 가닥이 아니라 리보스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RNA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돼요? 재밌죠? 네. 알면 재밌고 모르면 힘들기만 하고. 자, 377번. 377번을 볼게요. 자, 그림은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DNA 드디어 나왔네요. 또 나왔네. DNA는 여기가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다. 그 다음에 타이밍과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누구? 아데닌이. 자,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누가? 구아닌이. 요 사이에 있는 여기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기억은 구아닌, 리을은
아덴이다? 아니죠. 틀렸네요. 그쵸? 음.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한 묶음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한다고 했죠? 맞다. 1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다. 맞다. 답은 니은, 디귿. 되죠? 좋습니다. 자, 37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나왔네요. 자, 헥산의 종류. 뭘까요?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구조야? 이중 나선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DNA구나. 이중 구조면 이중 나선 구조니까 DNA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DNA이기 때문에 얘는 타이민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닌,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 타이민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유라실이 아니라 타이민이다. 니은. C와 기억, A와 니은 사이에 여기 나왔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느냐. 맞다. 이 구조를 통해 다양한 유전 정보가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거든. 이 순서에 따라서. 음,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84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물의 이중나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8%였다. 이 동물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구아닌과 타이민의 비율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정답을 올려보세요. 네, 좀 헷갈리죠? 네. 자, 이거 알면은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은 이게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DNA의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DNA는 항상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으면 한쪽에 여기 염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염기. 자, 아데닌 짝은 누구라고요? DNA에서 타이민이죠. 그치?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짝은 누구라고요? 구아닌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요 아데닌하고 A하고 T, 아데닌하고 타이민의 그 개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보적이기 때문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의 개수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의 비율이, 아데닌의 비율이 18%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타이민도 몇 퍼센트 되는 거냐면 18%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둘이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36%잖아. 자, 그러면 전체가 100%로 봤을 때 전체를 100%로 봤을 때 36% 빼면은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62% 되는 64%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64%를 얘가 둘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나눠 가져야 되니까 32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알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이 중에 한 녀석만 알려주면은 나머지를 똑같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 나머지를 알면 전체 100에서 나머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얘를 알면은 또 각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한인과 타이민의 비율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구한인 32%, 타이민 18%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시험에서 이건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잘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신소재인데요. 자, 신소재 넘어갈게요. 자, 신소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반도체였죠. 반도체는 도체와 저런체의 중간 정도인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거 바로 규소와 저마늄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의 불순물을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넣으면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해요. P형이라는 건 포지티브,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N형 반도체 하면 네거티브, 마이너스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를 쓰는 거예요. 자, 왜요? 이게 왜 중요할까? 바로 어,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말이에요. 4개. 다 4개예요. 4개. 4개로 이루어진 이 규소 사이에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는 붕소 같은 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붕소, 알루미늄, 갈리움, 인디움 이런 애들 넣어주면은 원자가 이제 3개니까 자, 원래는 그리지 않을게요. 4개, 4개가 결합을 자, 보세요. 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 할 건지.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에 규소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원자까지는 4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이 이렇게 양쪽에서 규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 이 규소 거거든, 원래. 그럼 여기에 다른 옆에 규소가 있으면 또 하나씩 공유결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부 얘들은 공유결합을 4군데에서 하는 이런 공유결합상을 4군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그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애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붕소 같은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얘는 여기가. 그래서 결합이 하나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구멍이 뻥 난단 말이지. 구멍이 여기 구멍이 난다고 구멍.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하나 없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해요. 양의 공이다 그래서 양의 구멍, 양공이 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 양공을 채우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들이 이 양공을 채우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들이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걸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양공이 전자 나르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N형 반도체는 오히려 전자가 한 개 더 많은 5개짜리를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인이나 질소, 비소, 안티모니 이런 애들을 첨가함으로써 전자가 하나 남아요. 5개니까. 결합을 하고 전자가 남으니까 남는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를 N형 반도체라고 했었죠.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개념반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개념반 영상 참고해 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 관련된 거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가 전자가 나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걸 왜 다이오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언제 흐르냐?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플러스 전기와 P형 반도체가 연결된 곳이 이렇게 될 때만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P형을 뭘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양공이 있다, 포지티브.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연결하면 전기 통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자, N형이면 네거티브. 전자가 남는다, 남는 전자끼리 마이너스 쪽에서 연결하면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면 전기 통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로 통하냐면 요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막 올 거 아니야. 전자들이 와가지고, 나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양공이잖아. 양공. 빈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 구멍들은 전자를 먹으러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만나러 가요. 그럼 여기 접합면이라고 하는데 이 접합면에서 둘이 만나. 둘이 만나면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발광 다이오드와 연결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이트닝 다이오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초전도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전기가 전달되는 현상,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하는데 초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가 통할 때는 항상 이 안에 구리 금속이다 그러면 구리 금속을 구성하는 여기 원자 핵이 있잖아. 요 사이사이를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부딪히잖아. 부딪히면은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우리가 그걸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 임계 온도 이하가 되면은 갑자기 전기 저항이 제로가 돼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거지. 열의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 또 한 가지 초전도체의 특징은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자석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자성 성질이다, 반자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반자성 써 있죠. 반자성.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액정은 요 사이에 액정, 음,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그래가지고 리퀴드 크리스탈이에요. 리퀴드 크리스탈. 그러니까 액체이면서 고체인 걸 액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빛이 통과하는 투과율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액정에 가해주는 전압을 조절해 주면요. 투과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빛은 나오고 어떤 빛은 못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화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그래핀. 그래핀 중요하죠. 그래핀은 이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구조죠. 누가? 탄소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많아요. 열과 전기 전송 뛰어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이용이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대량으로 만들기 좀 어렵고요.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한다 그래서 얘가 반도체처럼 그런 성질을 띠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 자, 마지막 신소재.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독고머리 열매라 그래서 지나가면 풀이 달라붙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가 이걸 모방했다. 연잎은 물에 젖지 않아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옷을 만드는 데 쓰인다. 누가 임서진 학생이 튕겼었네요. 음. 자, 모르포 납이라 그래서 빛을 받을 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르포텍스 섬유를 만들고요. 자, 홍합이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접착 테이프를 만들었고 도마뱀이 개코도마뱀이 천장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패치를 만들었고 거미의 거미줄을 이용해서 방탄복을 만들고 상어의 비늘 구조를 모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들고 혹등골에 지느러미에 있는 돌기의 구조를 이용해서 어,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저소음 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에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 그렇죠? 반도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반도체에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 P형과 N형이 있다.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잘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주기율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14족에 있는 게 누가 있었어요?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있다 하면 14족에 2주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 탄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탄소 밑에 누가 있어요? 규소가 있었죠. 음. 그다음에 여기 밑에 누가 있냐면 게르마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원자 간자 몇 개야? 4개짜리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4개짜리인 애들이죠. 원자 간자가. 어, P형인 애들은 아까 원자 간자가 몇 개인 애들을 사용한다? 3개인 애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남는 양공, 빈 구멍이 생기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어떤 애들을 원자가 3개인 애들을 넣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소 같은 애들을 이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준다 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원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는 규소와 결합을 하지만 여기에 비어있는 양공이 존재하면서 얘가 움직인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P형이죠. 그럼 붕소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 수소 있잖아.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렇죠? 몇 쪽에 있다?
13족에 있다. 13족은 원자 간접 몇 개였다? 3개였다. 그러니까 붕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붕소 밑에 누가 있냐면 알루미늄 있고요. 여기 갈륨 있고요. 인디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거기 나온 애들은 다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은 다 여기 13족에 존재하는 애들이다. 자, N형 반도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를 우리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 5개짜리를 만들으니까 남는 전자가 생겨서 남는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얘는 5개짜리니까 탄소 옆에 있는 15족인 애들이란 말이죠. 탄소 옆에 누가 있냐면 바로 동탄 질소 있잖아. 그지? 질소. 질소 밑에 누가 있냐면 인이 있어. 그다음에 비소가 있고 안티모니가 있어요. 안티모니 SB 안티모니.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15족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남는 거지. 그래서 이 종류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기율표를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둘을 붙여놓은 게 뭐다? 다이오드다. 자, 그러면 가는 지금 여기에 AS 비소거든요. 이게 비소. 비소. 비소는 아까 몇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보면은 1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남잖아. 이런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남으니까 얘는 무슨 형? N형 반도체가 된다. 남았으니까 네거티브 생각하라고 했죠? 자, 양공이 있다. 양공은 플러스 생각하라고. 플러스면 뭐라고? 포지티브 생각하라고요. 자, 이러면 편하잖아. 그렇죠?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음. 가와 나를 접합하면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접합시키는 게 바로 다이오드였으니까. 맞다. 저마늄 대신에 규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저마늄은 그쵸. 지금 우리가 저마늄도 아까 여기 써서 보죠. 규소 대신에 sorry. 규소 대신에 저마늄 쓸 수 있죠. 같은 쪽에 있으니까. 맞다. 인듐 대신에. 자, 인듐은 아까 어디 썼던 거예요? 얘는 15족이었잖아. 아니, 13족이었잖아. 붕소알, 갈인달,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13족이었단 말이죠. 알루미늄도 13족, 붕소도 13족. 이는 아까 몇 족? 15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이 족을 모르니까. 족을 모르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음. 요, 요 형태를,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 요 방법을 추천하거든요. 요걸 순서대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면 다른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93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P형과 N형을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인데, 자, P형과 N형을 붙이면 그건 뭐라고요? 다이오드예요. 그 다이오드의 종류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연결했는데 여기서 빛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시킨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LED라는 게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야. LED. 요즘 쓰고 있는 전구들 전부의 LED죠. 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한번 정보를 찾아볼까요? 자, 우선 통합과학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학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P형은 자 포지티브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포지티브는 뭐끼리 연결한다고요? 플러스끼리 연결된다. 자, N형 네거티브라고 했죠? 마이너스끼리 연결된다. 따라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전극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자, A는 플러스다. 그렇다. 자, 그다음에 증폭 장치 및 스위치. 요거는 기억을 하나 해주는데 이것도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에다가 하나 첨가시킨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라는 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요 원리만 트랜지스터가 뭐다 증폭시켜주고 스위치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밖에서 지금 전구를 낄 때 밖에 있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지스터 때문이거든.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곳에다가 또 다른 전선 하나 빼서 여기서 전기가 통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트랜지스터 관련된 건 선생님 설명한 거 짧은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건 아니다. 비대에너지로 전환됐다. 맞다.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됐고요. 자, 39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초전도체 물질이니까. 자, 이것만 넘어가요. 이거 풀을까? 397번. 한번 풀어봅시다. 난이도 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물체 A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냈다. 이건 바로 나오죠. 이 그림 보면 바로 떠올라야 되겠지. 뭐예요? 초전도체. 자, 이 가의 그림은 전기 저항이 특정 온도에서 0이 되는 걸 알려줬으니까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다? 저항이 0이 됐다. 저항이 0이 되면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음. 자, 오른쪽은 이렇게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우리가 반자성을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액체 질소에다가 넣은 것으로 봐서 T0라는 임계 온도 이하까지 우리가 냉각을 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액체 질소는 그것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A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강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자, 높은 온도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성과 관련된 상자성은 끌어당기는 걸 말해요. 반자성이 밀어내는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예, 여기 뒤엔 또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푸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문제는 뭐 쉬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할 건데 질문 있을까요? 음, 네,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내용적으로 그래도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용 정리도 한번 하고 문제풀이도 같이 하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해 잘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해서 인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네. 348번, 348번 수소 개수. 잠시만요. 네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번. 여기서 수소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음, 348번.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요? 수소 개수 네, 세는 거. 네, 선생님. 음, 이거 네. 뭐지? 네, 그 CN계 제가 HEM. 지금 여기 잠깐만요. 마이크를 끼고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고 다 들으시겠어요? 네.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여기 보니까 그 공식처럼 네네. CN하고 HEM 플러스 E 이렇게 네네. 아까 가르쳐 주셨는데 네. 여기 그림에서 아까 뭐더라? 아, 여기가 네. 우리가 이중결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그 H가 6개인지, 그 H 6개는 뭘 보고, 그러니까 탄소 아, 2개일 때 네. H 6개인데, 네네. 요 무슨 결합이 말씀? 그냥 단일 결합일 때, 아, 이걸 어떻게, 네네. 수소가 어떻게 붙어 있는 네. 건지, 네. 네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자, 여기 C가 N이면은 H가 2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기본식이 되는 건데 이게 언제 기본이냐면 모든 탄소가 모든 탄소와 모든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의 식이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가 지금 두 개잖아요. 이 원소가. 그럼 탄소가 두 개면 얘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H는 몇 개여야 하냐면 2n 플러스 2니까 6개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로 생각해 보면 단일 결합이라고 하면은 수소는 여기에 각각 3개씩 붙어 있었어야 하는 거죠.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데 탄소가 두 개다. 그러면 수소는 6개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소가 4개밖에 없잖아요. 수소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은 4개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서 수소가 두 개가 빠졌다. 여기서 지금 수소가 두 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빠진 수소가 떨어지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탄소는 어쨌든 무조건 결합을 네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자기들끼리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쉬세요. 감사합니다.